이 부분 좀 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르기 전에 박 시장 측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오늘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과거 피해자 측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장혜차 변호사님.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여러 측근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이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지금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도는데 아는 거 없냐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밤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측근들과 회의에서 뭔가 지난 이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결과적으로는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 파고 이번 사건을 자신이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개인적인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되었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이 공개된 경위를 보게 된다면 정말 박 시장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아주 일말의 작은 문제조차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 파고를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 직전에 남겼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이 수사의 단서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실 실체적 진실, 과연 그래서 성추행이 있었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권은 없지만 이 부분,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가인권회가 나서든 검찰이 다시 나서든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이런 극단적 선택 직전에 박원순 시장의 메시지도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좀 더 중요할 겁니다. 어떻게 박원순 시장 측은 피해자 측의 움직임을 알았는지 현역 여당 의원의 귀뜸이 있었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은 거 있어요? 시장님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박원순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해주세요. 임순영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체를 막지 마세요. 여성인권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기자회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저 영상 좀 기억이 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여성단체를 통해서 중간에 여당 의원이 있었고 그게 박원순 전 시장 측으로 이게 유출이 된 건데 여기는 해당 의원은 남인순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이 영상이 많이 나왔고 사실 남인순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약간 발언을 하면서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다시 불거졌는데 김철현 변호사, 그러니까 피해자의 변호사가 그 사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 직전에 아무래도 여성단체들이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여성단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협조를 요청했던 거죠. 거기서 들은 그 여성단체분 중에 한 분이 남 의원한테 연락을 했고, 남 의원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여성 특보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여성 특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예. 이 사건을 이제 서울 북부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 청와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시장한테 직접 알려줬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수사를 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서울 북부지검의 설명인데 예. 과연 수사 제대로 한 거야? 혹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북부지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양심을 걸고
최대한 수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님, 법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이런 사실이 유출된 게 피의자 측에는 엄청난 부담일 텐데.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일단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이 유출 경위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혹시 뭐 검찰에서 유출되지 않았을까, 경찰에서 유출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피의 사실 공표나 뭐 그런 문제들도 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통해서 간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그 업무상 비밀 누설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어떤 구속 요건을 좀 이렇게 좀 적용하기가 조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사실은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예측이 됐던 거죠.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핵심 피의자격인 박원순 전 시장이 뭐 어쨌든 그렇게 그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방조에 대해서도 주범이 공소권 없이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방조범만 인정하기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예상이 됐던 결과예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보시면 저 화면 보시면 정치권의 반응인데요. 이런 사건 말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말을 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죠? 보세요. 윤중병 의원. 박원순 전 시장과 가까운 거 제가 이해합니다. 예. 사필 규정. 저분이 얘기하는 정은 뭔가요? 안 했는데 박원순 씨가 억울하다 이건가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권에서 불기소 청임입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사필기 이 정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오성계 전 비서실장 성폭력 주장도 의심한다? 무슨 근거로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정권 눈치만 봤다. 이건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로 끝내시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정권 눈치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하나만 마지막 더 마무리 지면 정의당의 저는 논평 2차 가해가 난무하다. 저는 이 논평이 정치권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논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